어, 세계일보가 갤럽이랑 했던 여론조사 잘한다 36.5, 잘못한다 58.1. 윤석열이 만약에 잘한다 잘못한다를 한번 뒤집으면은 윤석열 꺼이꺼이 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이제 이런 게 하도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워낙 지지율이 낮으니까 40%만 조금 넘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라고 하잖아요. 그건 높은가? 근데 이게 저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직무수행 평가는 이 높다 낮다 이거를 신경 쓰는 건 사실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 일부 외에는 윤석열 당사자는 저 지지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통령은 됐고 다음에 출마할 일도 없는데 지금 자기 지지율이 뭐 10%든 5%든 100%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기본 심리에서 윤석열이 당선자 때 한마디 한 적 있지. 나는 지지율 신경 안 쓸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 심리는 지지율 잘 나오면 기분 좋고 지지율 안 나오면 빡치고 그런 거야. 지지율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안 하는 척 하겠지.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면 빡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핑계 삼아서 또 한 잔 해야지.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한잔 하는 핑계 이상으로는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지지율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지율이 높으면 기분이 좋고 낮으면 싫고 이 정도 선에서만 본다는 거죠. 그게 심각하다는 거지.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남녀노소 성별 뭐 지역을 막론하고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가 안정이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금방 나오죠. 아마 이번 주 내내 다음 주까지 윤석열 지지율 오른 거는 이상한 여론조사 이따가 하나만 보여드리고요. 빼고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거죠. 내가 윤석열이 찍었는데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 내가 저 새끼 찍었는데 저 새끼가 나한테 뭔가 안 좋게 하잖아. 이게 연속되잖아요. 그러면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꿀 빨았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잘해가지고 방송 되게 쉽게 했어. 근데 문 대통령이 우리랑 정반대되는 뭔가를 결정했다고 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 연타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문 대통령을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하죠. 그러면서 충성도가 떨어지는 이 구조에 전 놓여 있다고 보고 우리 그런 적은 없어요.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은 했지. 한두 번 정도 했지. 근데 지금 저 세계일보 여론조사 말고 오늘 내가 빵 터진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 그것도 뉴시스 여론조사예요.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와 의뢰해가지고 18세 이상 남녀 1175명한테 한 여론조사. 그 응답률만 보세요. 응답률만. 나 살다 저런 응답을 처음 보네. 응답률 1.3%.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42%가 나와. 정말 만들고 끌어올리고 올려서. 야 1.3% 응답률을 어떻게 보도를 내니. 저런 걸 이제 영끌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100명한테 전화했더니 그중에 한 명 전화 받을까 말까 한 그런. 그러니까 저런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꽤 나오는데 저건 이유는 있어요. 조작이라기 보기보다는. 정치 고관여층이 답을 했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저거는 안 봐도 응답률 보면 아 저거는 자동응답이구나. 전화가 왔어. 또 그 여론조사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 대해서 묻고 윤석열을 물으면 지지율이 훨씬 덜 나올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계속 답했을 거야. 나 이재명 지켜야지 하면서 막 질문을 1번, 2번 다 답해. 7번째 윤석열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윤석열 지지율 저는 18% 나온다고 봐요. 다른 것도 아니고 18% 나온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의 6개, 7개를 쭉 물은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내려놔야 될까요? 물으면은 남아있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당연히 내려놔야지. 이게 이제 스킬이라고 하는 거고 저 1.3% 여론조사 저런 여론조사에서 40% 넘어가는 건 속지 마시라는 거야. 기자들이 정상이라면요. 응답률 0.3%인 걸 잘 보이게 써줘야 되는 거야. 내가 직접 쓴 거야 저거. 창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를? 1.3%라고. 돈만 버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55야.
실제 윤석열 진짜 지지율은 1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어차피 이제 저쪽이 그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김연경 선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 민주당이 싫어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어. 뇌피셜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 인사 전해라고 했다는 배구협회 그저 기자들 기자회견에서 그렇기 때문에 싫어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광복절 행사에서 김연경 선수가 저거 했거든요. 청와대에서 했던 거예요. 국기대행 맹세. 저거 국기대행 맹세 바뀐 거 알죠? 옛날하고 달라진 거. 몰라요. 그에 대한 경례 아니에요? 아, 국기대행 경례든 맹세든 몰라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옛날에 뭐였어요? 조국과 영광이. 조국과 뭐를 민족의 그거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약간 무슨 네. 정의롭고 어쩌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아. 그걸 김연경이 광복절 행사에서 했다고 문 대통령 나오는 장면에서. 그러면 김연경이 문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맥락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탁현민 전 비서가 이야기를 하더만. 다 오해를 풀어줬죠. 그 네. 꽃다발 사진의 전말에 대해서. 예. 결국 김기현의 꽃다발 사진 남진 김연경 두 사람은 어이없다는 반응이고 이거는 우리 방송 한 달 동안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김기현이 직접 자기가 꽃다발을 들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메시지에는 고맙습니다. 진짜 이거는 나쁜 조작이죠. 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김기현이 페이스북에 저걸 썼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마치 같이 먹은 것처럼.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치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은 내가 꽃다발을 내가 준비해 가가지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이런 메시지 올릴 수 있습니까? 아, 나 내가 당했어. 나 이거 고소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하고 남진 씨를 원래 아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났으니까 이제 아는 거지. 만나고 왔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은 아는 거야. 오늘부터 1일. 아니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남진, 김연경 등의 7, 8명이 따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네. 김기현 측 인사가 와서 김기현 의원이 오셨는데 잠깐만 좀 이를테면 그런 느낌이지. 잠깐 인사 좀 하시라고. 그 인사를 다 합쳐가지고 사진 찍은 데까지 2분 정도 걸렸다는 거야. 그런데 김기현 측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김기현한테 안기고 김연경하고 남진을 세워서 사진을 찍고 이분들이 꽃다발까지 준비해 왔다. 진짜 너무 심한 거짓말. 이거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이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진 같이 찍은 거 완전히 스머프 반바지만 해요. 김연경 옆에서. 뭐예요 이 지금. 아니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울하시면요 날마다 방송에 이야기 계속 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다. 오늘부터 일이. 그거 맞지. 그러니까 김연경 의원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의원이래.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거 둘째치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뭐 사회적인 어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구신구신하더니 결국엔 자기만 욕 먹고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터졌을 때 이거 뭔가 사연이 있거나 김연경 선수가 해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채팅창에 이미 김연경에 대한 욕이 막 넘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잽싸게 김연경을 금지어로 등록시켰죠. 더 이상 이거 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김연경 얘기가 안 올라왔구나. 네, 우리 진짜 현명해. 네, 다시 이제 푸른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해명이 됐으니까. 자, 아무튼 이건 엄청 쪽팔린 일이고요. 그 안철수 말대로 총선 전이었다면 폭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이 막 김건희가 막 뭔 개짓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 안 하지만 가스비에 반응하는 것처럼
총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논란이어서 완전히 본인들이 나는 김기현을 모른다. 네. 사진 찍어준 거다. 이게 논란이 되면 총선 때 어떻게 되겠냐고. 안철수 말이 맞아요, 저거. 총선 때라면 그 선거 망해. 총선 때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아우 진짜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부끄러운 근데 거예요. 저기서 그거는. 윤상현이가 나는 남진 씨랑 술도 먹었다고 사진 올리는 건 도대체 다양한 숟가락. 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확실히 하향 평준화되는 그들의 수준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우연치 않게 한 응시점에 갔다가 김연경, 남진 씨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로 끝냈어야지. 예, 예. 둘이 꽃다발까지 가져와서 나를 축하해 주셔서 근데 이렇게 사진을 올릴 땐 사실 비서진에서 이거 올려도 되냐라고 네.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은. 그 거짓말까지. 정말 저쪽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놀랍습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들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재밌는 논란이 하나 또 있어요. 이자 2,500만 원 주십시오. 아 그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네. 단일화하고 난 뒤에 합당을 하면서 네. 국민의힘 부채를 그러니까 국민의당 부채를 국민의힘이 갚아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안 줬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이야기는 국민의당 시절에 안철수가 국민의당에 9억 원을 빌려줍니다. 9억 원을 빌려줘가지고 그거를 당 운영비로 쓰죠.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면서 그 부채를 국민의힘이 그 부채를 인수를 해가지고 안철수한테 갚아준 거예요. 9억에 대한 걸.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줬는데 안철수가 요구하는 건 합당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를 달라는 거예요. 전에? 네, 합당하기 전에 발생했던 이자를 아직 내가 안 받았으니까 그걸 달라. 왜냐, 내가 그걸 안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돈을 줘야지 법적으로 이렇게 안전해진다. 이건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법적으로 잘 따진 사람이면 기부를 해라. 그렇지. 왜 꼭 그걸 현금으로 받아야 되냐. 그냥 기부했다고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번에 저 안철수 양말 해진 거 있잖아요. 예. 뭐 실드가 뭐 양말 줘라고 했더니 예. 그것은 구멍 난 것이 아니고 시술이요. 보드라운 발바닥을 보여주려고. 진짜 와 정말 야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조중동 뭐 했을까나 뭐라고 했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저기 저 당대표 경선에 나갔던 박용진이 또는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저 유명인과 사진 찍고 꽃다발까지 가져왔더니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런 상상력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꽃다발로 쇼해가지고 내가 알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윤색하고 하는 그 정도의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안타까운 거죠. 저기 아까 그저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사진 있잖아요. 세 사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여러분들이 성급했다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적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기호 1번 이야기하고 있잖아. 민주당 지지자들인 거야. 엄지척! 여러분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 아니 뭐 안철수 이 2,500만 원 이야기가 절묘하게 양말쇼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나 그렇게 검소하게 산다고 양말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따박따박 2,500만 원까지 끝까지 받아 쟁기는 사람. 그러니까 양말이 없어서 2,500만 원이 필요했나 보죠. 그러니까 저러면은 사실 이 2,500만 원 가지고 양말 사라. 캐시미어 100%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캐시미어 100% 양말 좋겠다. 철수 형, 제가 다이소 매니아라 잘 아는데요. 다이소에서 양말 1,000원이면 한 켤레 좋은 거 사요. 참 그 양반 참.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진짜로 안철수 되게 생겼던데? 되면 좋죠 거기. 안철수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도장 깨기 전문가. 도장 깨기 전문가란 고수가 각 체육관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제일 잘 싸운다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 도장 깨기라고 하는데 안철수는 당을 돌아다니면서 당을 깨기. 그러니까 건물을 무너뜨릴 때 외부에서 때리는 것보다 안쪽에서 터지는 게 훨씬 더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런 역할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갤럽이 이제 좀 그런 방식으로 전화 면접하고 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아니 그 전화 면접으로 자동응답과 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저 여론조사는 양자 대결인데 와 김기현 살 떨리겠어요. 안철수 60.5, 김기현 37.1. 와. 이제 안철수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이제. 이 유승민 불출마의 큰 그림 아닙니까? 어. 몰아주기. 나경원, 유승민 빠지니까 그 표가 60% 이상이 예. 안철수한테 가더라 이거고. 물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원들 투표하고는 많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여론조사가 당원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30만 명일 때 하고 지금은 80만 명을 넘어서 90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반 여론조사하고 가까워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안철수가 뭐 60% 이상 나온다는 이 결과도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십니까? 했을 때 예, 한 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안철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선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갤럽은 전화 면접 보여드렸고요. RN서치는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전화 면접. 여기서도 안철수가 이겨요. 그러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되면 좋겠다. 되면 좋죠. 46.6, 41.2 이렇게. 우리 철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새 양말도 신을 거고 이제. 그리고요. 유시스 여론조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안철수 47.5, 김기현 44.0.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최근 114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가 다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양자 대결로 붙으면은 결선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50%를 넘어버리면 결선 투표가 필요 없는 거고, 50%가 안 되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결선 투표를 만든 이유가 유승민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게 그 당대표 후보가 김기현, 안철수, 강신업 이렇게 세 명이서 나와가지고 강신업 컷오프 시키면 어차피 1대1로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황교안도 있고. 아 그렇구나. 몇 사람 더 있어. 저기 황교안 1%라도 받을까요? 그리고 저 누나 예. 윤상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김기현을 만들기 위해서 당원 100%라는 룰 개정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못하리라는 법 있나요? 그렇죠. 뭐 이름에 그렇죠. 이응이 들어가는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싹 다 죽는 거야. 안철수, 강신우, 황교안 싹 빠지고 김기현 투표 당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요번에 히읗도 이응이다. 그 이번에 더글로리라는 그 인기 있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이죠. 이응 들어간 애랑 놀지 말랬잖아. 아 그러니까 이만큼 코미디가 돼버린 지금 집권 여당이고요. 김기현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검찰이 덮은 김기현 동생의 자백. 요거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김기현이 어떤 자인지 나경원만큼 나올 자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기억들만 하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내가 안철수 편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졌어 지금. 여기까지.